백전백승 천기대요 제159회차 서일본입니다. 오늘은 7월생 뱀띠, 행동력 있고 지도력이 있는 7월생 뱀띠. 가능하면 오늘 또 다채로운 성향의 음력 8월생 뱀띠 해서 두 개 나가볼까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공자님 말씀 하나 들어보죠. 차왈 기신정 요 불령 이행 기신 부정 요 수령 부종이 일어나 무이미다. 공자께서 이르시기를, 정치하는 사람이 자신이 올바르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백성들은 잘 따라주는데, 그 자신이 올바르지 않으면 비록 명령을 내려도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느니라 라고 했어요.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명령보다 위에 있는 사람, 곧 위정자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것인데요.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명령을 하지 않아도 덕화가 따르는데,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엄한 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는다 하는 건데, 우리말 속담에도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가정에서도 뭐 그러대요.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딸을 시집 보내려면 선하는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 나왔을 때 그 집 아버지가 어머님한테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모습을 보면 딸을 시집 보낼 수 있을지 없을지 대번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집의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행을 어떻게 하느냐, 말을 어떻게 하느냐, 혹시 그 어머니가 화장실을 간다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따라가 주느냐 안 따라가 주느냐, 또 무엇을 할 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자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느냐, 아니면 관심도를 가지고 같이 상의를 하느냐를 보면, 내 딸이 그 집에 시집을 가면 그 집 아들 역시 그 아버지와 뭐예요? 똑같아진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똑같아져요. 그래서 그 상대를 볼 게 아니라 그 부모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자기의 어떤 삶의 환경이나 여건에 알게 모르게 뭐예요? 부응하고 전입이 돼서 살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말하는 어떤 어법이나 행하는 행법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자식도 똑같이 따라서 간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제 친구 중에도 하나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경성제대 나오셨는데, 사실은 그 당시 경성제대에 나온 분들은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에 요직에 다 웬만하면 앉았었어요. 근데 앉지도 못하고 일반직 선생님도 못하고, 그래서 요즘은 없는데 옛날에는 전수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학교 인정을 못 받은 그런 학교. 그 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그래서 맨날 자기를 비관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런 요직에 앉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정권을 찬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돼요? 잘못되는 쪽으로만 가요. 이러다 보니까 방황을 해가지고 이분이 선생님이시긴 했지만 알코올 중독자 돼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친구가 덕수희 씨, 이순신 장군 28대 손이었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명품 가문의 자손이죠. 아버지가 그러는 모습이 정말 못마땅해 했어요. 아버지한테 직접 대놓고는 얘기 못했어도 뭐 저하고는 같은 친구 관계고 제일 친했던 친구 중에 하나니까 자기는 저런 인생 안 산다고 맨날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결혼을 했는데 공무원 아가씨를 만났어요. 공무원 아가씨를 만났는데, 그럼 자기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 괜찮지 않아요?
근데 3대 독자 외아들이었는데 딸을 둘 낳더니 어떻게 됐든 이런저런 일로 해가지고 이 친구도 똑같이 아버지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더라고요. 자기는 죽어도 그렇게 안 살겠다라고 하던데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세 번째 아들을 낳긴 했지만 그 아들 낳을 당시만 했어도 뭐 상당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그래서 아내가 애들 키울래 힘들고 먹고 살기 바쁘고 남편 쥐다거리하고 바쁘고 화만 내고 어쩌다 가보면 그 안에 드는 사람이 불쌍해서 못 볼 지경이에요. 저는 그때는 승려였기 때문에 가보면 하나는 없고 하나는 안고 밖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밤중에 나와 있어요? 아니 혹시 애들이 우는 소리 나면 다 집어 던져요. 지금 술 취해서 들어왔어요. 애들이 우는 소리 나면 다 집어 던진대요. 술 취해서. 그래서 하나는 없고 하나는 안고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래 못 살더라고요. 42인가 돼서 저 세상으로 갔어요. 그때 내가 친구 영전에 가서 절을 하고 왔는데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습성화가 된다는 거. 그래서 부처님도 그랬지만 공자님께서도 아랫사람을 바르게 이끌려고 하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자기가 먼저 바르게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농담 삼아 그러지 않아요. 그전에도 이렇게 밥을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예 어머니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짜증을 내더니 나중에 노인네 빨리 돌아가시든지 해야지 하면서 전화 끊고 나서 하는 걸 애들이 지켜봤단 말이죠. 자기는 감정이 나서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애기들이 자기한테 이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똑같이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린 그런 거 잊고 살면 절대로 안 돼요. 똑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행위를 바르게 못하면서 자식들한테는 넌 이 다음에 부모한테 효도해야 돼. 어른들한테 공경해야 돼. 이런 걸 가르치면 자식들이 따라줄까요? 엄마나 잘해 이럴까요? 바로 그 얘기예요. 시키지 않아도 본인들이 열심히 하면 자식들은 따라오는데 본인들이 열심히 바르게 살지 않으면 자식들도 또한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윗물이 맑게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7월생 뱀띠예요. 우선 뱀띠는 음화다라고 했어요. 음화. 자, 목화 토금수 가운데 음화다라고 했어요. 음화. 음하다라고 하면 모닥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뱀띠들이 내성적이고 조용해요. 조용한데 모닥불과 같아서 한번 화가 나면 산도 다 태우고 집도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근기는 있다. 그러나 평소에는 화를 잘 안 내고 드러내질 않는다. 그래서 뱀띠의 성향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 외향적이 아니라 내형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편이고. 또 양기끼리 사는 사람들은 맨날 싸우기 바쁘죠. 말로 싸워요, 입으로 싸워요. 근데 음기끼리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입으로는 안 싸워요. 뭘로 싸워요? 마음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이 방, 한 사람은 저 방에서. 그래, 네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오래 가요. 음기끼리 사는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음기와 양기가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참 희한해요. 양기 있는 사람들이 꼭 먼저 사과를 해요. 양기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 반면에 소리도 뭐예요? 먼저 질러요. 화도 먼저 막 내다가 음기인 상대가 있으면 말을 안 하고 찌하고 있으면 풀어줘요. 나중에 또 가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가 다 여자 풀어주고 뭐 여자가 남자 풀어주는 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다 그러진 않은데 양기의 사람들이 성질도 먼저 내고 양기인 사람들이 남녀 상관없이 화도 먼저 풀어줘요. 상대한테. 하지만 조화가 되지요. 근데 양기끼리 만나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들으면 싸우는 줄 알아요. 그냥 얘기해도. 거기다 경상도 사람 집이라면 더죠. 그냥 얘기하는 것만 들어도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볼 때는 싸우는 것 같아요. 서너 명이 모여서 니 이랬나? 아자! 어쩌다! 그러면 도대체 뭔 싸움을 하나 보면 평범한 얘기도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발음이 센 사람들은 이제 부산이나 대구 같은데 울산 같은데 강의에서 보면 강의 가다 보면 그분들이 뭐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하면 한 번에 잘 못 알아들어요. 몇 번 물어봐야지 알아듣지. 물론 제주도 가면 더 해요. 똑같은 지역에 살아도 방언마다 굉장히 달라요.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음기가 뻗기 때문에 천간도 음기가 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 신, 개. 그래서 을사정사, 기사, 신사, 계사생이 형성이 되는데 7월생 뱀은 천기에 대해 보면은 굉장히 고지식하다라고 했어요. 고지식하고 가정적이고 그렇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중년이 되면 조금 외로움을 탄다. 천기대에 보면 그런 기운이 있어요. 자, 을사생은 56, 44, 32, 20 또는 80이지요. 또 68 이렇게 짝수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뱀띠들은 금년에 이동이나 변동이 쉬운 때는 아니다. 뭐 승진 시험이라든지 합격 시험이라든지 사업 시작이라든지 이런 게 원만한 기운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참고로 하시고요. 자, 을사생, 정사생, 을사생은 쉬운 6이니까 지금 이제 벗어나야 한여름 기운을 벗어나니까 괜찮아지기 시작하는 경우인데 정사생은 나빠지기 시작해요. 이제 음력 10월부터 2, 3년 동안 굉장히 약해져요. 거기다가 소랑이나 고진이 끼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사생은 이제 봄의 기운이니까 사관이 있기 때문에 좀 약해질 듯 싶지만 사관의 기운을 봄의 기운이 잡아줄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20살 80된 신사생은 좀 약한 편이에요. 본격적으로 작년 10월부터 시작이 돼서 금년 내년까지는 약해요. 그런데 지금 기운이 과숙이 들었어요. 과숙이다라고 하면 홀로 외로움을 달라야 되는 기운에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대충적으로 봐도 금년 20살이면은 금년 입시생들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이런 기운이 겹쳐 있다. 자기 운세도 겨울의 기운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사생 같은 경우는 68인데 점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겨울의 기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고로 하시고요. 자, 7월생 뱀띠는 내면적으로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다. 고지식한데 고지식한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해서 자기 마음의 흔들림이 적지요. 결벽성을 소중히 하고 섬세한 감각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맞출 수 있는 유연성도 있다. 일하는 면에 있어서 표면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편인데 무엇이든 중심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뭐를 하면 열중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기민한 행동력,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사교성이 넉넉하고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착실하게 노력하면 대성할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뱀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어디에 해당이 돼요? 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련이 된다라고 하면 무관보다는 문관 쪽으로 굉장히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글재주가 있기 때문에 글하고 관계되는 이런 일을 하면 상당히 잘할 수가 있다. 또 내면적인 기운으로 보면 정신적인 측면에서 기운이 떨어지면 문이기 때문에 무슨 기운이 떨어져요? 천신 기운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아집이 무지하게 강하다. 뱀띠들이 남한테 쉽게 굽히는 성격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기저기 손을 대다 보면 어중간한 상태에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지 않이 경계를 해야 된다. 또한 남의 일에 나서기 좋아하고 빈틈이 적기 때문에 상사나 유력자의 눈에 들기가 쉬운 편이다. 그러나 이것을 이용하려 한다면 오히려 신용을 잃게 되는 수도 있다. 교제 범위는 넓은데 겉핥기식 교제이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 하는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다. 그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움 주는 사람이 없는 비극을 맛보는 경우도 있다. 자,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은요, 평소에 어떻게 돼요? 남의 일에 도움을 많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난 인덕이 없어 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인덕이 없어라고 하기 이전에 내면적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인덕을 받을 만큼 남한테 인덕을 베푼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대번에 그 결과가 나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보온행 아니에요. 인과 응보의 보온행이란 말이죠. 또 그로 인해
평소에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려 하지 말고 상대의 처지를 존중해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우리 불교의 인과법이지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절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연불독경 많이 하고 절을 많이 한다고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건 하나도 안 해도 상대에게 사랑받을 일을 원인을 만들면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신랑하고 아내한테 반말을 하면 신랑하고 아내도 똑같이 반말을 해요. 근데 내가 존댓말을 계속 해버릇하면 상대방도 어떻게 돼요? 반말하다가 멋쩍어서 존댓말을 해주게 돼요. 애기들한테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내가 반말로 하면 반말로 대답하는데 존댓말로 해서 이러지요 저러지요 하면 네 하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이게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대로 결과가 온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성격상 이성 문제를 포함해서 인간관계의 갈등은 대부분 술자리에서 일어나기 쉬우므로 술은 절제하는 것이 유리하고 절제하는 것이 유리하죠. 제가 뭐 노다지 얘기하잖아요. 술은 사실 사람한테 큰 이로움이 안 돼요. 이로움이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치킨 하나, 뭐 맥주 한두 병 놓고 서로 화해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또한 뭐 대인관계를 위해서 할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러나 감정에 의해서 기분이 좋아서 한 잔, 기분이 나빠서 한 잔 하다 보면 꼭 사람의 도리 범주를 벗어나게 되죠. 실수를 해요. 그러면 보세요. 술 먹는데 첫째는 시간 뺏겨서 손해예요. 시간 뺏겨요. 술 먹는 동안에 일을 해봐요. 돈이라도 몇 푼 벌지. 술 먹어 시간 뺏겨서 손해. 자, 술 먹으면 공짜로 먹어요? 술값 나가죠. 그래서 손해. 그럼 그걸로 끝나요?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서 손해. 집에 들어오면 바가지 긁혀서 손해. 다음날 일어나면 속 쓰려서 손해. 일에 영향이 있어서 손해. 도움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셔야 돼. 술을 자시려면 도움이 될 때 자세요. 도움이 될 때. 도움이 안 될 땐 자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아마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값 모아가지고 자식한테 뭐 해주면 차도 사줄 거예요. 근데 차는 못 사줘도 술은 자시더라고 보면. 사실은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술 공장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사실 술을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거든요. 왜냐하면 술 먹는 거 못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죠? 입안에 넣고 꿀떡 삼키면 다 넘어가요. 그건 누구나 해요. 근데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다음날 영양도 있고 또 먹으면 뭐 좋아서 먹으면 뭐 좋다고 해서 사고치고 나빠서 먹으면 나빠서 먹어서 사고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손해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재미가 없어서 저는 안 먹어요. 또 성격상 이성 문제를 포함해서 인간관계 갈등은 대부분 술자리에서 일어나기 쉬우므로 술은 절제하는 것이 유리하고 증권맨, 영업이나 세일즈, 매스컴, 광고 계통이 잘 어울릴 수 있다. 매스컴, 광고 계통이 잘 어울린다라고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죠. 드라마 폭풍의 계절인 도지원 씨, 양혜옥 씨, 이미진 씨, 이정욱 씨, 젊은 둘 부른 유미리 씨. 기억이 나네요. 이달 태생이라고 해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뭐 대략 이달의 태생에는 여배우나 가수들이 많고 무엇을 시켜도 계획성이 있어서 면밀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다. 뱀띠들이 계획성이 뛰어나요. 또 대부분 뱀을 보면 아이고 이쁘다 하는 사람 없어요? 강아지를 보면 아이고 이쁘다 하는데 뱀을 보면 이쁘다고 다가와요? 아니면 돌멩이나 꼬챙이나 있으면 들고 패요? 그러니까 남한테 해를 많이 봐요. 그러나 강아지 같은 경우는 누구나 어때요? 아이고 너 이쁘게 생겼다 하고 와서 쓰다듬단 말이에요. 이쁨 많이 받아요. 근데 뱀띠들은 이쁨을 못 받아요.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많이 당해요. 그래서 경계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쉽게 못 믿어요. 뱀띠들이. 사람을 잘 안 믿어요. 의심이 엄청 많아요. 어떤 사람은 뭐 뱀이 무섭다고 놀래가지고 뱀 보고 뛰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뱀은 사람 보고 더 놀래서 더 도망갔을 텐데 자기만 무섭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입장뿐인 생각을 못해. 전면으로 나서지 않는 만큼 독립의 욕망이 크고 다른 직업을 갖고 싶다는 희망을 언제나 품고 있지만 전직은 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을 한다면 이 욕구는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창조 이런 쪽에 근무를 하면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여성은 배우자를 택할 때 신경이 날카롭고 여성적인 남성은 피하는 것이 좋다. 왜? 뱀띠들이 좀 꼼꼼하니까요. 상대는 어떤 사람이 좋아요? 꼼꼼한 사람이 좋아요? 덜렁덜렁한 사람이 좋아요? 좀 덜렁덜렁한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여성적인 남성을 피하는 게 좋다. 더군다나 자기가 음기가 뻗기 때문에 양기가 뻗는 상대를 만나는 게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대요. 아내가 자기를 너무 무시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면을. 왜 무시를 하는가? 왜 무시를 하는가? 자, 옛날에는요. 가정이 하나 꾸려지면 가부장 제도로 해서 집안의 모든 경제적인 여건이나 집안의 모든 여건을 누가 다 담당을 해요? 남자분들이 다 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분들이 큰 소리치고 여자분들은 아이고 여기나마 잘 붙어 있어야지 여기서 쫓겨나면 내가 어디를 가겠는고 해가지고 듣는 말도 잘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여건 신장에다 여성들의 어떤 경제 능력이 상당히 상승되어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면 요즘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경제적 우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경제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하다 보면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요. 활동 시간도 많아진단 말이죠. 그럼 그만큼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자분들도 그런 것을 나를 무시해서 밥도 안 차려준다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앞서서 그럼 경제적인 여건에 꼭 가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은 누가 더 많이 할애를 하느냐라고 놓고 볼 때 어떤 일종의 단면적인 여건을 놓고 따져서는 아니 되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가정을 위해 살 수 있는 비율이 아내가 높다라고 하면은 가정일은 누가 더 많이 해야 돼요? 남편이 더 많이 해야 돼요. 그거는 불평등이 아니라 평등이에요. 2달 일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2달치 봉급을 받지요. 1달 일한 사람은 1달치 봉급을 받아요. 그러면 집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 들어와요. 그럼 남편이 400을 벌고 아내가 600을 벌어요. 그럼 집안의 살림은 40%는 누가 해야 돼요? 60%는 신랑이 해야 되고요. 40%는 아내가 하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똔똔이에요. 그런데 남자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자는 당연히 너 살림하고 가정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관을 가졌다면 이거는 구시대 사고발상이에요. 이건 안 맞아요. 왜냐? 경제적인 능력 여건에 따라서 비율을 꼭 하면 아니 되겠지만 그만큼 뭐예요?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나 역량이 넓기 때문에 그만큼 뭐예요? 부족한 남편이 어떻게 돼요? 집안일을 더 늘려줘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일여평등이 되는 거예요. 똔똔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집엔 보면 남자는 백수노릇하면서도 여자 일 다니는데 여자가 다 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불공평해. 그건 불공평해. 예를 하나 들어서 애들이 엄마 용돈 주세요 하는데 10만 원 주고 남편이 용돈 주세요 10,000원 주면 이거는 불공평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용돈 달라면 10만 원 주고 애들이 달라면 10,000원 주는 이건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과 조화의 원칙이라고 해요. 무엇이 평등한지 분명히 따져야 돼요. 이제 뭐 남자라고 해서 자기 권위만 내세워서 할 도리는 못하면서 산다라고 하고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해야 돼요. 평등.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그래야 가정도 형성이 되고 사회도 형성이 돼요. 예를 들어서 과장이나 부장되면 부장대우의 봉급을 타요. 그만큼 뭐예요? 육신적인 노동은 덜 할지는 몰라도 정신적인 노동은 그만큼 더 하니까 봉급을 타는 거예요. 책임감도 더 하고. 그럼 봉급을 적게 타는 사람은 뭐예요? 그만큼 정신적이든 육신적이든 그 사람보다 덜 썼기 때문에 봉급을 타요. 그럼 아랫사람한테 봉급을 많이 주고 윗사람한테 봉급 적게 주면 그게 평등한 건가요? 그건 불평등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제는 뭐 남자다 여자다 내세울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이 균등하게 배분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전업주부도 많이 늘어나요. 남자들, 여자들이 경제활동이 늘어나니까 아이고 나는 당신은 내가 돈 버니까 집에서 애나 봐요 해서 전업주부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또 편하다고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아내 아침에 출근할 때 쫓아나가서 잘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하고 저녁 때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당연히 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돈에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대략 정비례가 돼야 된다. 그래야 일요평등하다는 이야기예요. 뭐 어떤 집은 여자도 같이 맞벌이를 하는데 뭐 집안 살림 다 하고 이거는 불공평한 거예요. 다시 한번 좀 가늠해 봐야 돼요. 그러면 돈 잘 버는 여성들이 목소리가 커요, 작아요? 크지요. 여성들의 목소리 큰 소리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집에 안 쳐다보면 돼. 자기 혼자 벌고. 아니면 못 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리 들을 감안해야지요. 옛날에 남자들이 돈 벌 때 남자들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살았어요. 그지 않아요? 돈 번다고. 그럼 이제 여자들이 돈 벌면 어떻게 돼요? 여자들도 큰 소리를 치고 살아야죠. 받아야지요. 자, 그래서 모든 일에 말을 잘하지 않는 겸손한 남성, 여성적인 남성 피하는 게 좋고 부엌 일에 자그마한 것까지도 일일이 간섭을 받으면 화가 나고 심지어 보기 싫어지게 되는 성향이 있다 그랬고 남성은 내면에 있는 자기 주장을 가정에 쏟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말을 잘하지 않는 겸손한 여성과 결혼을 하는 게 좋다. 특히 여성은 임신 중절을 여러 번 거듭하면 불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 남성은 다소 화려한 활동력으로 꾸준한 노력을 요하는 호랑이띠 2월생 여성이 원만하고 2월생 호랑이가 활동력이 굉장히 강하지 않아요? 여성은 예리한 직관력이나 재치가 유연한 닭띠의 정월생 또 행동력이 넓고 가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호랑이띠 10월생 남자를 만나면 원만하리라. 좀 여성은 대범한 스타일, 남성도 6월생 뱀띠는 좀 활동력이 있고 명랑한 스타일의 상대를 만나는 게 좋다. 혹여 인생을 쉽게 살려는 생각이 있다면 애초부터 잘못된 생각이다. 인생을 결코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눈치작전이나 유행으로 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인생은 모든 것이 복권이 아니어요. 인생은 노력대로 결실이 맺어진단 말이죠. 다음이 이제 다채로운 성향의 8월생 뱀띠다라고 했어요. 8월생 뱀띠는요, 여자든 남자든 다 남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8월생 뱀은 남성적인 기질이 있고 밖으로 많이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밖으로 엄청 많이 다니는 스타일의 기질이 있다. 근데 또 많이 다니지만 다니는 만큼 뭐예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도 보면 정사생의 데모가 들어요. 정사생 굉장히 좀 힘든 시기에 해당이 된다. 8월생. 또 신사생이 또 소랑 정랑이 된다 해서 집중적으로 좀 약한 또는 약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참고로 아시고요. 자, 8월생 뱀띠 이달의 태생 기본적으로 순진함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입장인데 화려하고 외향적이고 변덕스럽고 음주벽이 있는 조금 다채로운 성격이다. 자, 음력 8월 같으면은 변하지요. 세상이 조금씩 변해요. 왜냐하면 풀을 얻던 게 멈춰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점 색깔이 퇴색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뱀도 어떻게 돼요? 자기 사는 영향에 따라서 껍질이 조금 모습이 색깔이 변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8월생 뱀들은 성격도 조금씩 변함이 있다. 금전적인 감각이 발달돼 손해를 보는 일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다. 돈이 없어지면 기분이 많이 가라앉는 경향이기 때문에 스스로 경계해서 지갑의 끈을 단단히 조이고 이론도 소리하지 않는다. 돈이 없어지면 힘이 없어지는가 봐요. 8월생 뱀들은.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잘 보살펴 주기도 하는데 지금 도움을 주면 훗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적인 이해관계가 능하기 때문에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에겐 별 도움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도 있다. 이건 참 계산 빨라야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손해가 되겠는가 따져서 분별 판단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또 뭐 어떻게 보면 세상의 냉정한 사회에 현명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조금 좀 냉정하고 차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보편적으로 보면 자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에 낙엽이 지기 시작을 해요.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이 돼서 나뭇잎이 다 떨어져요. 봄에 모든 나뭇잎을 정리하고 새싹을 나게 하기 위해서 봄에 비가 오게 되고 바람이 좀 세져요. 그와 같이 가을에도 어떻게 돼요? 옷을 벗게 하려고
비바람이 조금 세지는 계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옷을 다 벗겨놓고 겨울에 이제는 눈의 옷을 입힌단 말이죠. 눈의 옷을. 그럼 봄에 다시 또 새 옷을 입히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잎사귀가 풍성하고 이럴 땐 새들도 많이 몰려들어요. 또 많은 나비, 벌나비들이 찾아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숲이 나뭇잎들이 다 없어지고 앙상 가지만 남으면 어떻게 돼요? 벌나비도 겨울잠을 자러 가서 그렇지 날아오지도 않고, 새들도 어떻게 돼요? 눈에 띄기 때문에 와서 앉지를 않아요. 그와 같이 모든 벌거벗은 나무의 자체가 나무라는 본질을 알게 되면,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갖추고 있는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권력이나 자리나 명예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해서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다 떠나가게 마련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냉정한 사회냐 하면, 부모, 형제, 친척 사이에서도 내가 있어야지 내가 없으면은요 다 떠나가요. 설령 보고 싶어서 만나자라고 해도 혹시 저 사람은 없으니까 나한테 와서 부탁을 할지도 몰라 해가지고 자기 시간 없다라고 해서 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보면 뭐 형제가 아니니까 나를 보살펴 주겠지, 도와주겠지, 형이니까 도와주겠지, 동생이니까 나 몰라라 안 하겠지,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일찍 꿈에서 깨어나세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의 진정한 옷을 다 벗은 모습,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아무것도 없는 그 내 자체의 본심이 나의 본질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내가 갖추고 있을 때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후광에 있는 어떻게 돼요?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이런 걸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직에 앉아있던 국회의원을 했던 장관을 했던 사람 보세요. 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그만두게 되면 점점점 떨어져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들하고 거리가 좀 멀어지게 되면 아주 썰렁해져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게 돼요. 그럼 그 사람 그 자체를 보고 좋아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뭐예요? 나 자체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줄 알지만 그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내 주변에 있는 백그라운드나 환경이나 여건을 보고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이지 내 본질을 보고 가까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현타와요. 어찌 보면 꽤나 교활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유머가 있고 임경변해 등에서 재치있게 대응할 줄 아는 화술도 뛰어나고 미움을 받지 않는다. 머리가 좋다는 것은 내세우는 영향도 있지만 자기 편이 되기만 한다면 이렇게 든든한 사람도 없다. 연애는 성사되기까지 과정을 즐기는 경향이 있고 연애와 결혼을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이 특징이다. 적합한 직업으로는 실업가, 금융관계, 회계관리, 격리사무방, 왜? 계산이 빠르니까요. 또 소매업도 괜찮으리라는 생각이다. 유명한 농구선수 출신 허재 감독, 또 그대 있음의 박순애, 자매들의 이주경 씨. 이주경 씨는 제가 여러 번 봤지요. 제 활동할 때도 여러 번 왔었어요. 한지봉 세 가족의 차주옥 씨, 가수 장호일 씨, 한석영 씨 등이 이달 태생이라 하고, 이달 태생에는 민족예술이나 특수뮤직을 좋아하는 사람 많다. 직관력이 뛰어나고 통솔력이 있고 학창시절에는 서클 활동의 리더가 되고 회사 생활에서는 엘리트 코스를 곧바로 달리게 되고 남녀 모두 학창시대 연애는 결부되지 않고 30세쯤 이후에나 긴박감이 생기게 된다. 어느 분이 저한테 질의를 해요. 지금 공무원인 것 같은데 승진이 안 돼서 고민이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아직 못했어요. 결혼 나이가 지났는데요. 무슨 기도를 하면 결혼할 수 있고 승진할 수 있을까요? 하고 저한테 질문해.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혹시 결혼해가지고 이혼하거나 구박받으면 어떻게 할래요? 지금 결혼 안 하고 행복 느끼는 거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승진 안 해서 고민하는데 승진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우성치고 모함하고 이래가지고 그 자리 쫓겨나면 승진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편안히 있는 게 나을까요? 승진하는 거 바라지 마세요. 지금의 행복이세요. 지금 행복함을 못 느끼면 승진하면 행복함 느낄 것 같아요? 지금 결혼 안 해서 혼자 사는데 행복함 느끼면 결혼하면 행복함 느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상태에서 행복을 느끼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행복을 느껴야 결혼해도 행복하고 승진해도 행복할 수 있지. 지금 걸 만들 줄 모르면 결혼하고 승진해도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승진 바라지 말고 지금 현재의 삶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부터 깨우치세요. 그래야 결혼해도 행복합니다. 라고 했더니 잘 알겠습니다. 좀 일리가 있지 않아요? 남성은 여성을 좋아하는 것이 현대민 그대로를 시종일관하고 그러한 여성을 발견하면 마음 깊이 반해버리고 역시 핸섬한 남성이 많은 이 태생과 결부가 되는 경우가 많다. 결혼 생활은 행복함이 형성이 되고 어느새 성격상의 약점 등을 알 수 없게 할 정도로 교양이 풍부한 여성으로 변모시키기도 한다.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죠. 여성은요. 자기가 항상 존경할 수 있는 상대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신랑이 자기가 항상 존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걸 제일 사랑한대요. 남성은 누구를 제일 사랑해요? 처음엔 잘생긴 거 따지고 못생긴 거 따지만 결혼하고 나면 어느 아내가 제일 이쁠까요? 네 하고 말 잘 듣는 아내를 최고로 여긴대요. 그러니까 얼굴 그만 가꾸고 대답 잘 갖고요. 예소리 이외에는 할 거 한 개도 없어. 그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사님들은 뭐예요? 항상 우리 아내가 나를 존경할 수 있는 여건의 상태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래요. 자, 결혼 생활은 행복함이 형성이 되고 어느새 성격상의 약점 등을 알 수 없게 할 정도로 교양이 풍부한 여성으로 변모시킨다. 남성은 마음이 강한 호랑이띠 5월생, 여성은 피하는 것이 좋다. 호랑이띠 5월생 여성이 좀 강한가 봐요. 그러니까 남성은 어떻게 돼요? 그럼 맨날 싸울 수 있어요. 또 결혼 후 약 2년은 동안 아기가 없을 경우에 필히 정액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요태생들이 힘든가 봐요. 참고로 하시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성은 생각이나 행동이 대단히 신중하고 대담 솔직한 토끼띠 2월생의 남성이 원만하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받는 걸 좋아해요. 사랑도 받고 돈도 받고 대우도 받고 받는 것은 다 빚을 지는 거예요. 갚아야 될 것이에요. 부모한테 받고 안 갚은 사람들이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나중에 어려운 궁지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한테 받은 건 부모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갚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자식들이 애를 안 먹여요. 다 빚이에요. 받는 거 싹 빚. 베푸는 자는 덕을 쌓아 복을 저축하는 자이나 받기는 쉬워도 베풀기는 쉽지 않다. 사람이 인색하면 인색할수록 더욱 인색해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다 보면 베풀수록 기쁨이 형성이 돼서 그 마음 또한 더욱 넉넉해진다라고 했어요.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려면요. 마음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쓰면 편안하고 행복해지고요. 내가 마음을 이해타산을 해서 나의 이득만 되게 자꾸 만들려고 하면 가면 갈수록 고통만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명심해서 어차피 우리 뭐예요? 이 다음에 아무리 쌓고 모아도 나중에 갈 땐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기분 좋은 얼굴로 줄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주고 살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자기가 먹고 살 것까지 자식들이나 주변에 다 줘가지고 자기가 곤혹함을 치르면 안 되겠지만 그럴 정도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다 나눠주는 것도 괜찮아요. 마음이 첫째 편안해지거든요. 자, 오늘 백전백승 천기대회 제 15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